서울 가양동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살던 사내가 지금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누리며 산다. 이 부자는 집이 지중해 근처에 있고 사업체는 홍콩에 있다. 그리고 자신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동생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한다. 너 그때 밥 먹으면서 나한테 물었지?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바로 체력이야.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너처럼 공부하고 실력 쌓고 열심히 노력하지. 근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겠지? 사람은 뭘 하든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체력을 키우는 건 절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재미만 쫓지 말고 절제하면서 에너지를 아껴두라고. 여기저기 힘 빼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해, 생산적인 곳에. 체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가서 달리기를 해야 되나, 혹은 헬스를 다녀야 되나 하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덜 보고 TV 드라마도 덜 보고 하는 등의 절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렵고 힘이 든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확실하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부자는 젊을 적 건설업을 했다가 망했고 식당을 했으나 변변찮게 문을 닫았다. 결국 빚이 너무 많아 버티지 못하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아내는 주방일을 하며 식당에서 살고 아이들은 처형집으로, 본인은 건설 현장에 막사를 옮겨 다니며 살았다. 부자는 말했다. 돈은 말이야, 없을수록 당당히 써야 하는 거야. 반대로 돈이 많을 때는 지금처럼 아껴 쓰고 말이야.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돈 벌 기회가 많을 텐데. 돈은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써야 한다면 티나게 써야 하는 거야. 커피 백날 사봤자 호텔 뷔페 한 번 크게 쏘는 게 더 기억에 남으니까. 안 그래?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비결을 알려줄까? 사람을 만나면 밥은 네가 사. 미국에서 백만장자를 만났는데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수영장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농장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먹을 음식을 직접 기르고 있었던 거야. 음식 주문을 하면 바로 도축하거나 야채를 뽑아서 요리를 하지. 백만장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질병이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유통식품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더 건강해지려고 돈을 쓰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처럼 영양 과잉 시대에 무슨 놈의 영양제를 그리 많이 먹는지 몰라. 부자들은 건포도나 캐슈넛은 매일 먹어도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먹지 않거든. 부자들이 건강 다음으로 돈을 쓰는 데가 바로 자식 교육이야.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건 자산 관리. 주식을 배우기 위해 증권사를 들락날락거리며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였고 고객들에게 부탁해 큰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큰손은 이렇게 말했다.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해야 한다. 본업을 하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요량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 주식을 배우려면 주식만 할 각오를 해라. 이 책에는 부자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돈을 주식으로 벌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중해 부자는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았지만 실패를 했고 건설 현장 일을 전전하다 건설사 직원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부자는 말했다. 언론은 세상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기보다는 이미 변한 사실만 보도하니 늦은 거야. 그래서 신문보다는 책을 읽는 편이 낫지. 내 주변에도 책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지중해 부자 스승 큰손의 투자 전략.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를 골라내는 게 우리의 투자 방식이야. 학생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 비해 안전하긴 하지만 이미 가격이 비싸서 수익성은 좋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학생은 주가가 싸긴 하지만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지.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부는 못하지만 뭔가에 열중하는 학생이 있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은 학생도 있어. 뭔가에 열중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분야에서 1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인간관계가 좋은 학생은 장사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러한 서너 개의 회사를 집중 매수해서 2, 3년 뒤에 원하는 가격에 파는 방식을 고수하는 전략. 단기 매매는 10번 잘해도 한 번 잘하면 쪽박을 차. 하지만 장기 매매는 10개 중에 두세 개만 잘 돼도 크게 벌 수 있어. 주식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욕심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한다.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욕심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중해 부자의 투자 전략. 그는 주식을 배우기 위해 큰 손을 찾아갔고 그 사무실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끝까지 버티며 큰 손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또 거금을 들여 외국인 투자 강연을 찾아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이를 키워 투자했고 사람과의 신뢰를 생명처럼 여겼다. 역시 결국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는 것,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식 투자 전략. 이 부자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퍼가 낮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강연을 듣고 그들의 투자 스타일을 미리 캐치했고 똑같은 사례가 일본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때도 우량주를 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돈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투자금까지 받아 파이를 키워 투자를 했습니다. 결론은 세상이 뒤집힐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때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그리고 그때마다 1등 우량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폭락이 왔을 때 1등, 2등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3등부터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 1등은 빛을 발하며 다시 제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지중해 부자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큰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시장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투자를 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으며 우량주에 투자했고 개인 혼자만의 투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투자금을 합쳐서 파이를 키워 먹을 때 크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 장기적인 플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 동생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른 나이 부자가 되는 것과 40대, 50대 부자가 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는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다 읽어버렸는데 그만큼 저자의 필력이 좋고 내용이 술술 읽히고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